이게 이제 이때는 신경을 아예 그냥 안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죠. 뭔가에 씌여있다가 딱 정신이 깬 기분? 진짜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뚜정입니다. 일단 뭐 썸네일이랑 제목 보고 들어오셨으면 아시다시피 30만원 주고 인생 수업 한번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이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진짜 이런 일 당하지 마시라고 저도 제가 걸릴 줄 몰랐어요. 일단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단 지금 배경도 보시다시피 이사를 온 저희 작업방이에요. 그 전에 자취방에서 혼자 살 때는 어디에 방해되는 소리가 없었고 집도 어차피 원룸이니까 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어폰이나 헤드셋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 제 자리, 제 작업 공간이 따로 있고 이 옆으로 가면은 또 오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에어팟 프로를 끼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매물을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며칠. 중고나라는 당연히 보지도 않았죠. 일단 저는 뭐 당근마켓, 번개장터 그런 데 위주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색상, 가격의 중고 물품이 나오지 않아서 당근마켓에 키워드 알림을 해놨어요. 에어팟 맥스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사건의 발단인데 이제 지난 주말에 오빠랑 아울렛을 가던 길이었어요. 차 아니었고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에어팟 맥스 중고 시세를 볼 때 가격이 뭐 40만원 초까지도 내려갔었고 에케플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한 60만원까지 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 시세가. 근데 이제 당근 알림이 울린 거죠. 30만원이 뜬 거예요. 얼른 들어가서 게시글을 봤죠? 그랬더니 이제 뭐 영화를 보려고 샀는데 두 번 쏘고 이제 안 쓴다, 상태가 좋다, 한 대 30만원을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제가 당근을 의심을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당근이 지역 인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 인증도 되어 있는 아이디였고 제가 지금 있는 동네랑 당연히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빠가 옆에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줬죠. 두 번밖에 안 썼대. 근데 30만원에 올라왔다. 얘기를 하니까 오빠 바로 의심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싸게 올라왔냐. 먼저 의심을 해줬어요, 옆에서.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흥분을 한 거죠. 상태 좋은 게 이런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흥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채팅 수가 뜹니다. 그래서 그 수를 보니까 3인가 4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드는구나. 중고거래 특징이 좋은 매물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괜찮으면 그때 먼저 낙하채는 그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몰라 하고 연락을 했어요. 이제 저는 중고거래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중고거래는 직거래라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모르지 않아요. 저도 중고거래 많이 해봤고 고액의 상품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건 직거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연락을 먼저 오늘 직거래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지금 출장 중이라 집사람한테 문의를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의심을 절대 안 했어요. 당근마켓이고 지역 인증도 되어 있고 아이디도 이딴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애기 아빠신데 출장을 뭐 어디 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집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요 정도로까지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이렇게 알려줬고 여기서도 이상하죠? 이거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등록을 했는데 저는 뭐 모르는 사람이어도 카톡 친구로 추가를 하면은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을 꼭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봤는데 뭐 성함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뭐 배경에는 뭐 임신하셨을 때인지 뭐 같이 뭐 마삭 사진을 찍으신 것 같고 이제 프로필 사진은 이제 얼마 전에 아기를 낳으셨는지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길래 아 이제 와이프분이시구나 하고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에어팟 맥스 보고 연락드렸는데 거래 약속 잡으면 된다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보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톡을 일부러 조금 늦게 봤어요. 상품 사진도 좀 보고 사이트도 좀 보고 하다가 근데 먼저 또 카톡이 오더라고요. 2분 뒤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친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딱 보고 어쩌라고 요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네네 오늘 바로 구매하러 가도 될까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안전결제 후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요때까지만 해도 안전거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친절하게 제품을 보내면 제가 제품을 받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인수하기를 눌러야 지한테 돈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안전거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택배 보내드리고 송장번호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뭐 제품 받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인수하기를 눌러달라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는 신경을 아예 그냥 안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다시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문자는 어디로 보낼 건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링크를 하나 제가 먼저 띡 보내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이상했던 게 왜
중고나라 사이트를 보내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의심도 진짜 잠깐뿐이었고 이게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의심을 하다가도 할 생각이 안 들면 믿게 되고 그냥 바로 돈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매일 다 그렇게 의심만 하고 살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긴장을 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보고 처음에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돈을 보내게 된 거였고 그래서 제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이런 거 다 입력을 하고 그러고 입금을 했어요. 구매 감사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뭐 번거롭지만 입금 내역 캡처해서 보여달래요. 그래서 나 알겠다고 기다려 잠시만요 이랬는데 아울렛 가는 길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도착을 해서 내려서 이제 오빠한테 내리면서 오빠 근데 번거롭겠지만 입금 내역 캡처해서 보내달래. 이러니까 오빠가 그때 또 한 번 더 의심을 했던 게 귀찮게 하네. 뭐 그걸 왜 보내달라 그러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걸 확인을 해보는데 느낌이 이제 쎄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전에 입금 내역 캡처를 하려고 네이버 엠페이에 들어갔어요. 근데 안 보여가지고 근데 안 보이네? 라고 얘기를 했죠 오빠한테. 오빠가 가져가서 확인을 하더니 아무리 어딜 찾아봐도 네이버 엠페이에 제가 출금을 한 내역이 뜨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맞나 계속 찾아보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31분에 보냈다가 34분에 구매자님 하고 저를 한 번 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 링크에 다시 들어가서 중고나라 사이트가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콘, 뭐 배너, 메뉴 이런 거 싹 다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얘네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 링크였던 거죠. 이게 차 안에서 막 달리는 와중에 아 내리기 전에 빨리 그냥 보내두는 게 마음 편하니까 빨리 보내야겠다. 그리고 와 진짜 싸다. 그 전에 누가 채가면 어떡하지? 이 안에서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딱 느끼니까 뭔가에 씌여있다가 딱 정신이 깬 기분? 진짜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거 중고나라 사이트 맞나요? 이랬더니 네 네이버 중고나라 맞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발급받으신 안전결제 계좌에 결제를 했냐, 번거롭겠지만 입금 내역 캡처를 해달라. 근데 뭐 계속 뭐 당근에서 뭐 알람토사 차단 신청당했다고 그러고 구매자님 걱정할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안전결제 하셔서 구매하셨으면 내일 아침에 택배 보내고 통장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입금 내역 캡처해서 주실. 계속 입금 내역을 캡처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 입금 내역에 집착을 하면서 연락을 하니까 아, 완전히 그냥 전문 사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37분, 8분, 9분 진짜 1분 간격도 안 되게 카톡 계속 보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사귄 거를 눈치를 깠고 다 이제 일십을 하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수법이냐면요. 저는 이제 여기서 1차 피해까지만 받고 그 이상 피해는 받지 않은 케이스예요. 뭐 애초에 눈치를 까고 돈을 안 보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저보다 더 한 경우는 입금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금 내역을 캡처해서 얘한테 보냈어.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를 같이 입금을 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보낸 원금이 30만 원이야. 그러면 30만 1,000원을 입금을 했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도 중고거래는 많이 해봤고 안전거래도 해봤는데 네이버 엠페이 안전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 네 제가 몰랐네요 하면서 30만 1,000원을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그 새끼한테 들어간 돈이 60만 1,000원이죠. 그렇게 1차, 2차 피해까지 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전에 보낸 30만 원을 나는 받고 싶잖아요. 이전에 입금한 30만 원 어떻게 되는 거냐 환불을 해달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 요새 네이버가 뭐 돈 세탁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엠페이 안전결제를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려면 최소 100만 원 단위부터 뭐 환불을 해줄 수 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면서 제가 지금 만약에 60만 1,000원을 입금했으면 나머지 39만 9,000원을 더 입금을 해달라. 이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보낸 사람은 그걸 환불받고 싶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그냥 100만 원 그 자리에서 털리는 겁니다. 약간 요런 수법에 이제 안전거래로 유도를 한 다음에 사기를 치는 그런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이제 저는 그런 기사는 잘 보진 못했고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본 사례인데 하여튼 이런 수법에 사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진짜 정말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카톡을 일십을 했어요. 제가 눈치를 깐 거를 이제 안 거죠. 그쪽에서도 연락을 하지 않고 일단은 바로 제가 출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체 내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안 될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랬더니 뭐 이체 내역을 취소하는 건 안 되고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82라는 번호를 받았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주말이었어서 바로 월요일 되자마자 인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증거자료 같은 거 다 캡처를 해놨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일단 다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자료 다 프린트하고 제 신분증이랑 들고 신고를 했고, 뭐 이런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뭐 이런 것도 같이 받아왔습니다. 뭐 사실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도 이 새끼들을 이제 잡을 확률, 이제 잡아도 돈을 받을 확률, 돈을 받아도 원금까지 받을 확률이 정말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분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도 시간이고 내가 지금 이거 살려고 들였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돈이야 벌면 되고, 그냥 이런 새끼들이 있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러 갔다 온 거였습니다. 당근에서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었죠. 이거 아무리 봐도 뭐 어디선가 약간 뭐 복사를 한 건지 뭐 타이핑을 저딴 식으로 하는 건지 뭐 짱깨 새끼들의 특징인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죠. 이 아이디가 이거 맞냐.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왜 이렇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당근마켓이고 지역 인증을 했고 약간 이제 아이디도 애기 아빠 같으니까 그냥 믿었던 거죠. 그리고 카톡 아이디를 받아서 카카오톡으로 넘어갔잖아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친정에 있다. 이것도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정말 보자마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난 너와 직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죠. 직거래를 한다고 쳐도 뭐 지역이 어디세요? 아 뭐 저 서울 어디에 있습니다 하면은 저쪽 지방을 이야기해요. 무조건 200%. 왜냐면 직거래가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여야 하니까. 그래야 안 만나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뭐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기가 있는 엄마치고 연락이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빠르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핸드폰만 진짜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제가 보내면 진짜 즉답, 그리고 제가 좀 쉬었다가 보내면 즉답, 이런 식으로 계속 즉답을 하면서 이 피해자가 뭐 어떤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려는 거죠. 링크도 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일단 냅다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의심을 풀었던 게 뭐냐면 친정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애기를 뭐 누가 봐주시나 보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으니까 일단 연락을 먼저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거는 그냥 이제 의심을 좀 또 덮어놨죠. 그리고 또 이상했었던 점이 입금을 하고 입금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죠. 입금 내역을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안전거래가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면 얘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입금이 돼요. 돈을 제가 직접 받는 것도 아닌데 입금 내역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보내달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의심을 하고 아닌 것 같다 했었던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사기꾼들 새끼 특징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겪고 나서 엄청 찾아봤는데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말 교묘해지더라고요. 일단 카톡 배경, 프로필 사진, 뭐 애기 사진이던가 남편 혹은 아내와 찍은 사진이던가 뭐 중년의 남성의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태 메시지 같은 거에 자상한 가장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하여튼 만들어 놉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해놓고 상태 메시지를 해놓고 저처럼 이제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카카오톡 계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걸어둘 사진 같은 것들도 이제 싹 다 도용인 거죠. 그리고 판매자가 직거래를 하자고 해서 연락을 했다. 뭐 지역이 어디세요 하고 물어봐도 내가 있는 위치와 아예 정반대의 위치를 이야기를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 사기 당한 썰 한번 풀어봤는데, 정말 이런 사기 수법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겪고 처음 알았고, 저도 당시에 마음이 너무 급했고 눈도 뒤집어졌고 그냥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막 자책하고 그러진 않으려고요. 뭐 어차피 그런 성격도 아닌데 사기 친 놈이 잘못한 거지 당한 놈이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발 뻗고 자는 건 사기꾼 새끼고. 아무튼 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는 하는데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죠. 분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서 저도 뭐 거의 못 잡는다라는 걸 알고서는 신고를 하러 갔고, 그냥 괘씸하니까 신고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신고를 하러 갔다 온 거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저 같은 일 겪지 말으시고 정말 중고거래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물론 당연히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아무튼 네, 이제 뭐 이사 와가지고 이제 좋은 일만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밝은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